자, 하여간 자 수업할 테니까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좀 자연스럽게 수업합시다. 자, 그럼 저번 주에 배운 게 44쪽 펴보세요. 펴보시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조선시대의 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조는 조선시대 때 주로 지어졌던 고전 문학 중에서 시가 갈래고, 시조는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도 지금 아마 배운 바가 있죠. 여기 배운 적 있죠, 시조. 44쪽. 문법이요? 아니요, 문학. 44쪽. 그러니까 요 교재 앞에 전반부는 운문이고 뒤에는 산문이고 매주 운문, 산문을 운문은 한 두 편 정도, 한두 편 정도, 산문도 뒤에 한 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44쪽에 보면 저번 주에 배웠던 시조가 한 편 있습니다. 요거 아까 근데 이화에 완벽하고 있는 질문한 거죠. 그럼 요거 좀 답 부를게요. 44쪽에. 1번은 자 그러니까 예원이도 그거 체크하세요. 답을 체크하겠죠. 1번은 3번, 2번은 5번, 3번은 늙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서정적 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뭡니까? 답을 쓴다면 바람이 이거 아래 합자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거기 기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늙음을 맞죠. 늙음에 대한 한탄을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 밑에 묵은 서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흰머리죠. 맞죠. 백발입니다. 그것을 녹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은 춘산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청춘 혹은 젊음입니다. 청춘 혹은 젊음. 그래서 방금 봤듯이 이렇게 춘산, 봄의 산을 청춘, 젊음으로 이렇게 맞죠 표현하고 또 해묵은 서리를 백발을 해묵은 서리로 표현한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건 비유제. 비유 중에서도 5번에서 뭡니까? 아마 이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은유법을 말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 은유법이 있었다. 6번은 이 논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람은 실제로는 서리를 녹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 실제 서리가 이게 흰머리니까 말이죠. 진짜 바람이 분다고 해서 흰머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조의 종장은 어떤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설명해보라 했죠. 6번도 여기 필기하면요. 우선 뭡니까? 하나는 진짜로 우선 먼저 하여튼 늙음에 대해서 한탄 벌써 이렇게 나이를 내가 많이 먹어서 흰머리가 생기는구나 했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뭡니까? 정말 마음이 어떤 늙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있다면 뭡니까? 염색을 하거나 맞지? 아니면 정말 슬퍼야겠죠. 근데 저 봄눈을 알지? 저 눈을 녹이는 봄바람을 가져와서 내 머리를 이렇게 불게 하면 녹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조금 여유있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발관과 여유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늙음을 한탄해도 뭔가 정말 슬프고 어둡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자세로서 바람에 불어서 흰머리가 없어지면 좋지만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자세죠. (7번은요) 다음은 두보의 시 춘망의 언해 중 일부분이다. 아래 제시문과 본문에 드러나 있는 공통적인 정서를 구음절로 쓰죠. 구음절. 자 여러분들 자 우선은 문제에서 보면 두보의 시 춘망의 언해 돼 있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두보는 중국의 시인입니다. 알겠죠? 중국인이니까 시를 못 갔었겠노? 한자 쓰겠죠. 한시. 언해가 뭐냐면요. 이거는 쉽게 하면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니까 이제 우리 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국의 한시를 그냥 한시 그대로 이렇게 봤다면 이제 이제 우리 글이 있으니까 한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자. 이게 언해입니다. 알겠죠? 언해. 그러니까 언자가 말씀 언자고 해는 풀해자. 알죠? 요즘 얘기하면 번역이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어렵지, 여러분들. 거기가 뭐 쌤이 설명할게요. 봉하가 석 달을 늦으시니. 보기 지금 첫 번째 읽었습니다. 봉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역사 시간에 안 배웠나? 봉하. 봉하. 배운 적 없나? 불인데 그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뭐 요즘 뭐 어떤 일 터지면 금방 뭡니까? 뉴스를 통해서 전국에 확 퍼지지.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떤 그런 통신수단이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했냐? 만약 이런 거죠. 만약 옛날 조선시대 때 저기 어디고 북한 어디고 신의주 이런 데서 맞죠. 만약 어떤 북쪽에 오랑캐가 침입했다. 그러면 그 소식을 한양까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립니까? 어떻게 알렸노? 무슨 생각나는 건 맞죠? 한 사람이 말 타고 와갖고 맞죠?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죠? 소식 한 개 알리는데도 한 며칠 걸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높은 산의 꼭대기마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저 멀리서부터 뭔가 근데 미리 신호를 짜야겠지. 불을 만약 2번 깜빡깜빡하면 그것은 어떤 적이 왔다는 표시고 3번 하면 이런 게 다 약속을 해놓고 그다음 이제 그런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 북쪽에서부터 쫙 탁탁 하고 불 켜면 또 다시 그걸 보고 또 중간에 또 켜고 해갖고 한양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봉하고 봉하는 보통 전쟁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얘기할게요. 보기에 보면 봉하가 석 달을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쟁이 일어난 지 3달 때만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알겠죠? 첫 번째 얘기는 그런 얘기고 집의 음서는 만금이 사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집에는 그러니까 일행은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시의 화자가 전쟁에 나온 장군이에요. 알겠죠? 장군이라서 이제 전쟁에 출전했잖아. 집에 갈 수가 없겠죠. 집에 소식 궁금하겠지. 그러니까 난 지금 전쟁 나가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혹시나 전쟁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은 오해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냐면 집에 소식 궁금한데 역시 뭡니까? 요즘같이 카톡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편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집잇 음서가 뭐냐면 집에서 온 편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만금이 사도다. 만금은 아주 많은 돈이지. 근데 이거 직감이 겁니다. 집에서 오는 편지가 지금 나에게는 만금을 줘도 싸다 이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귀중하다 이거죠. 집에서 온 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에 소식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뭡니까? 집에서 오는 편지가 만금을 줘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소중하다.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 마지막 두 줄이 이제 겁니다. 센 머리를 긁으니 또 되느니 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다 타도다.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센 머리는 머리가 샜다 무슨 말이고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거죠. 맞죠? 그 센 머리를 긁으니 그러니까 긁으니 뭡니까? 머리가 흰머리 늙어서 머리가 새기도 있지만 또 뭡니까? 머리가 또 뭡니까? 막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잘못 얘기한 게 있다. 이 시의 하자는 그겁니다. 여성입니다. 선생님 장군이 아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고치세요.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집의 소식을 여인이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여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 흰머리를 긁으니 또 짧아지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빈혈을 이기지 못할 또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빈혈가 비녀입니다. 비녀. 여러분들 비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쌤이 머리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녀 꼽지.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꽂으려면요 머리숱이 많아야겠지. 근데 이제 할머니들 보면 이제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비녀도 못 꺾겠죠. 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꼽지.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두 줄은 뭐냐면 역시 뭡니까? 이렇게 지금 가족의 소식을 모르는 전쟁이 나서 가족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3, 4행은 뭡니까? 역시 이것도 방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시조가 있지 늙음을 한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번은 늙음을 다른 겁니다. 늙음을 한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구음절 맞지? 구음절이 뭐고? 하나 이거 글자 수죠. 3글자, 7글자, 9글자에 구음절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7번이니까 쌤이 좀 설명 길게 했는데 뭐 이런 한시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꾸 이렇게 옛날 이런 걸 생각해요. 고전문학을 볼 때요. 고전문학은 사실 현대문학보다 보기 힘든 게 사실이잖아. 맞죠? 왜냐면 이렇게 맞죠? 말 어휘도 옛날 거고 또 한자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거 생각해요. 결국은 때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의 정서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맞죠? 뭐 어떤 표현이 옛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 못할 정서나 상황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또 시도 같이 뭐 사랑이나 이별이나 가족의 걱정이나 이렇게 늙음을 나타나고 이런 건 지금도 우리 똑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돼요. 자꾸 그걸 찾으면서 뭐 이렇게 표현은 어렵지만 장벽은 높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금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구나.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고전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벽이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송축적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뭐요? 이번에 송축적이 무슨 뜻이에요? 송축적. 여기 있네. 그럼 좋습니다. 송축적이 뭐냐? 어디냐면 2번 문제 선택지 3번 얘기하는 거죠. 맞죠? 송축적이다. 이거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야겠죠.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사범은 이게 있습니다.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 뭐냐면 경사가 뭡니까? 경사는 좋은 일이지. 맞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축하하는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송축적인 겁니다. 축이 축하하다 때 축자죠. 2번 문제가 맞죠, 여러분들? 문제 자체는 간단한데 여기 나오는 말들이다 그렇죠. 격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이 격렬한 거고, 맞지? 회의적이라는 말도 사실 이거 잘 우리가 안 쓰죠. 회의적이다. 이것도 한번 나연이가 벌써부터 얘기했는가? 회의적이다. 여기다 벌써 힘도 나네. 자문아, 겼나? 안 겼나? 무한대 가서 가서. 잠을 깨야지. 이따 볼까? 여기 또 있네. 이런 거죠. 만약 예원이가 이렇게 오늘 첫 수업 왔는데 올 때는 열심히 하자, 국어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와서 뭔가 들어보니까 수업 되게 못하네 하면서 뭔가 그거죠. 이 수업 내가 되게 맞는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회의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의자가 뭐다? 무슨 의자입니까? 의심, 맞죠? 의심할 의자입니다. 물을 의자입니다. 그래서 해는 뭐냐면 품다 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뭐 상대방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비판하는 겁니다. 알죠? 그것이 회의적이다 말입니다. 회의적이다.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점 중3 고열되면서 이 말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회의적이라면 뭐 생각합니까? 회의하는 거 맞지? 뜻을 다시 뜻을 모으는 거. 그 회의도 있는데 이거는 한자가 달라요. 그리고 요걸 더 많이 이제 쓸 겁니다. 문학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오는, 특히 문제 이런 데서 선택지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시의 화자가 뭐 대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진짜 실제로. 알죠? 그러니까 요 말 꼭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송축적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 46쪽에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우선 답을 좀 볼게요. 아까 여기서 아까 나연이 질문 있었죠. 우선 답을 다 볼게요. 1번은 5번 46쪽입니다. 2번은 4번
3번은 1번. 4번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아까 질문 뭐였지? 일단 예. 그 1번에서 예. 그 업체. 이거는 사실 겁니다. 이 교재 만들 때 문제 자체가 이제 요 작품뿐만 아니고 세 개의 작품이 같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 그냥 생략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죠? 1번 문제니까 이거는 같이 들어간 건데 이건 빼야 됩니다. 빼세요. 그 얘기였구나. 또 질문 있습니까? 2번, 3번은 모르겠어요. 2번 3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2번을 보면 이 시조의 시적 하자에 대한 설명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의 시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시조가 그러니까 좀 뭐냐면 다른 시조보다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겁니다. 뭔가 구체적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슬픈 거예요. 알죠? 왜 슬프냐?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밤에 깨 있는데 봄이 나서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물론 이유는 있겠죠. 여기 이유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낮에는 뭐 친구하고 좀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기도 했고 해서 마음이 좀 서글프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정서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시의 하자는 다시 한번 초장을 보면요.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상경일제. 그러니까 이거는 밤에 혼자 깨어 있는데 배나무 꽃에 달빛이 비치는 장면을 보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조금 더 그런 어떤 감정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일지춘심을 자규에 알려면 이것도 그러니까 일지춘심은 뭐겠습니까? 봄날의 예상적 정서라고 했죠. 이런 봄날의 어떤 그 서글픈 마음을 자규는 뭐라겠습니까? 이게 세조 두견세. 왜냐면 그러니까 두견세가 막 또 우는 겁니다. 밤에 하니까 두견세야 니는 내 마음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장이 뭐가 됐습니까?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잔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구체적이죠. 화자가 잠을 못 드는 겁니까? 다정이 병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이 복잡하고 어떤 다양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들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1번부터 보면요. 2번 화자는 수능적이며 긍정적 삶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죠. 화자가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다. 맞지? 2번 화자는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늙음을 한탄한다. 요거는 이 시와 관계없죠. 역시. 3번 화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강한 해를 지고 있다. 요거니까 여러분들 일부 맞지만 어떤 뭡니까?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직접 없기 때문에 요 3번은 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자가 뭔가 이 시 안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언급을 해야 맞지? 근데 그거 없잖아요. 4번 화자는 자연물과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다. 요거니까 일지춘심이란 말이 여기 아까 했지만 일지가 뭐냐면요 나뭇가지입니다. 알죠? 그 나뭇가지에 어떤 봄날의 애상감이 맺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시어에서 화자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슬프다 봄이나 슬프다가 아니고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물과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한다고 볼 수도 있죠. 자연물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5번 화자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끼고 있다. 5번도 여기 보면 늙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늙음에 대해서 슬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가장 요 시와 좀 적절하게 이 시를 적절하게 설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4번이 가장 알맞다 입니다. 3번은 요 그거죠.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나연이하고 이거 2주 전에 3주 전에 한번 얘기했다 이거 맞죠?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만 보느냐 안 그러면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를 같이 보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작품 바깥에 있는 게 뭐 있다 했노? 한 개만 얘기해보자. 작품 바깥에요? 뭐가 있노? 문학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문학 작품 바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학 작품을 태어나게 한 존재가 뭐고? 작가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예원아 작가 반대편에 누가 있노? 독자가 있고 이거 위에는 뭐가 있겠노? 이런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뭐가 있노? 나연이 현실이 있죠. 그래서 이 작품 자체만 보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절대론적 관점을 갖는 거죠. 작품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작가라는 요소를 가지고 작가의 어떤 삶이나 작가의 가치관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독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쓸모가 있는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 어떤 뭐 감동을 주거나 교훈을 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뭐냐면 효용론적 관점이다. 그리고 현실, 이 작품에 어떤 특정한 역사나 사회적 현실이 반영되는가. 이거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 자체만 보는 관점하고 나머지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3번 문제는 요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1번. 이하 월백은 군주에 대한 시인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이건 뭡니까? 시인, 작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옆에 보세요. 표현론입니다. 알죠? 이거는 그러니까 작가라는 요소를 가지고, 맞죠? 작가 요소를 고정해서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론적 관점이고. 여러분들 2, 3, 4, 5번 다 뭐냐니까 이런 어떤 작품 외부적인 게 아니고 모두 다 작품 안에 있는 요소. 2번 보면 이화, 월백, 은하는 모두 밝고 환한 이미지다. 맞지? 3번 또 삼경은 시간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은한의 이미지를 돋아지게 한다. 4번 일치중심이라는 또 시어의 의미가 하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5번 또 다정은 어떤 의미다. 그러니까 2, 3, 4번 다 뭡니까? 묶어서 뭡니까? 다 이거는 절대론적 관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1번만 작가라는 요소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해서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55쪽 가보세요. 저번 주에 봤던 춘향전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은 4번, 2번은 1번입니다. 3번은 5번, 4번은 3번. 5번은 소수형 같이 쓸게요. 5번은 운봉의 성격은 뭔가? 운봉은 그러니까 지혜롭고 눈치가 빠르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몽룡이 암행어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 시를 보고 이몽룡이 지은 시를 보고 간파했죠. 이런 거 봤을 때 본관사또인 변사또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6번은 가의 이 글에서의 기능과 독자들이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가는 뭡니까? 가를 한번 봅시다. 가보세요. 가가 어디 있나? 가는 거기 153쪽에 있나? 어디 있나? 153쪽. 거기. 맞죠. 나의 맞죠. 오냐 도덕주는 내가 막 오답주는 네가 저라 했을 때 이거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 이몽룡이 하는 말인데 그 본관사또 변사또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암행을 출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답주는 뭐냐면요. 오답주는 끈인데 주인데 전시대 누구를 묶는 끈이었냐면 범죄자들 알겠죠. 그래서 오답주 옛날 차국본 맞죠. 이렇게 막 묶잖아 맞지. 그래서 오답주 포승주라 그러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요 대사에서 봤을 때 앞으로 아마도 뭐다. 이후에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해서 변사또를 맞죠. 처벌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상에서 앞에 일어난 사건을 암시하는 건 뭐랍니까? 두 글자로 비읍시옷 뭐고 복선이고 복선이고 이 복선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본관사또가 그래서 본관사또는 변학도입니다. 변학도가 어사또에게 어사또는 누굽니까? 이몽룡이죠. 에게 징벌을 받는다.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죠. 요 이몽룡의 말은 뭡니까? 복선으로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7번은 3번이고요. 자, 그럼 8번이 이제 아까 쌤이 아까 판소리 교수를 설명드리겠던 그 확장적 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인데 이거 한번 이거 좀 얘기할게요. 1번이 바사인데 가보세요. 바에 보면요. 바에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막 나열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바에 보면 이제 어사또가 맞지. 이몽룡이 이제 잔치 거기서 나와서 암행어사 출도를 준비시키는 장면 맞지. 뭐 하고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죠. 그 부분이 우선은 그렇고 또 뒤에 사 부분은 뭐냐? 이렇게 암행어사 출도하니까 거기 잔치에 왔던 각골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역시 뭡니까? 뭐 잃고 뭐 들고 이렇게 맞죠? 비슷하게 나열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뭐냐면 아까 했지만 확장적 문체이자 장면에 있다고 쓰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번은 2번입니다. 10번은 자 10번 또 문제가 좀 복잡한데 보세요 여러분들. A는 우선 A부터 파악해봅시다. A는 뭐지? A는 어디 부분이냐면요. 거기 154쪽에 찾으려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춘향이가 이런 거죠. 앞에 이제 이 어사또가 암행어사 이몽룡이 본관사또를 진권하고 이제 춘향이를 불러와서 그런데 바로 춘향이한테 내가 왔다 이렇게 안 하고 뭡니까? 우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떠보는 거죠. 네가 본관사또의 수청을 거절했다면서 그러면 이 암행어사 어사또의 나의 수청도 거절할 것이냐 하니까 춘향이가 뭡니까? 당연히 거절한다. 나는 절대 나의 어떤 이몽룡에 대한 나의 지조와 설계는 변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A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10번을 보세요. A는 파악했죠. A의 상황에서 춘향이 보기같이 유술을 썼다고 가정할 때 빗줄친 말들을 이용하여 춘향의 심리를 쓰시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요 보기에 있는 건요. 서정주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현대시예요. 제목이 춘향 유문이제. 유문이 뭐냐면요. 유문하고 비슷한 말이 유서가 있죠. 유서.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 전에 남기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상상한 거예요. 춘향전은 뭡니까? 해피엔딩이지. 이몽룡이 죽고 하는데 근데 요 시에서 뭐냐면 춘향이가 결국 죽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 시를 남기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현대시니까 읽기가 쉽죠.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상황보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승이 나의 상황보다 가깝다는 거죠. 맞죠? 멀지 않다. 저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두거나 도솔천을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입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도 당신 곁에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소나기가 되어서 당신 곁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도 결국 뭐냐? 춘향이는 나는 비록 죽지만 내 몸은 죽지만 나의 상황은 영원할 것이다. 맞죠? 낭만적인 시죠. 그래서 뭡니까? 10번은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어서라도 이별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죠. 자, 11번은요. 나의 의미와 유사한 걸 두 가지를 A 잘 쓰라. 자, 나의 의미는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거기 나의 이름 아주 추절 있죠. 어디냐면 54쪽의 밑에 서는 추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몽룡이 자기 정체 밝혔지. 이렇게 한번 떠보거나 맞지. 밝히고 하니까 뭡니까? 이제 춘향이가 꿈에도 그리던 도련님이 뭡니까? 거지가 아니고 암행어사였구나 알고 기뻐서 하는 말이죠. 얼씨구나 좋을시구 어사랑군 좋을시구 남어는 내 추절이 들어서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추절이 뭐냐면 가을철 가을이 되어서 뭐 낙엽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서 이하 춘풍이 나설린다. 그러니까 이 추절은 뭐다? 가을이면서 또 뭡니까? 변사또의 수청 요구제, 그러니까 어떤 춘향이를 어떤 위험하게 만든 요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방금 봤던 그 시 A에서 위에 있는 A에서 어떤 이 추절과 유사한 의미가 뭐겠는가? 거기 보면 숭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록 쭉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가니까 됐죠,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바위가 무너지게 하거나 아니면 나무가 변하게 하는 것은 바람과 눈이죠. 그래서 요 11번의 답은 바람과 눈입니다. 바람과 눈이 뭐다? 춘향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꺾으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다의 수화법 답이 두 개죠. 그러니까 방금 요거 나의 의미와 이상한 거 두 가지는 요거 바람과 눈이고 다의 수화법은 뭐냐? 다른 여러분들 뭡니까? 이하 춘풍이었지. 이하 춘풍은 이화 춘풍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뭡니까? 요 이화가 오야 오야 꽃이 피는 봄바람이다. 이 이자가 이화 때 화자는 꽃 화자고 이는 요게 이가 이제 우리가 성시 이시 할 때 입니다. 요거 이게 오얏나무 이자예요. 오얏나무 꽃이 피는 봄바람이다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요 이가 이몽룡의 성이죠. 아까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몽룡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가을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봄이 되어서 핀다 이거죠. 꽃이. 그러니까 이제 그 뭐고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 뭡니까? 이하 춘풍이 이몽룡 이 인물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어 하나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중의법에서 그렇게 하죠. 중의법. 그러니까 이 중의법이 중이 뭐냐면 이게 중자는 무지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 의는 뜻의자. 그러니까 하나의 시어가 하나의 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면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잘못 얘기했다. 무지 중자 거듭중자입니다. 거듭중자. 뭐 중복했다 할 때 중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까지였습니다. 지금 연이 맞죠? 저번 주 안 배웠으니까 이제 더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좀 네가 안 배워서 좀 힘들지만 이제 뒤에 이제 진로 나가면 다음 주부터 나요. 이건 뭐 처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이런 과정이 겪어서 좀 힘들지, 그러나 표정이 좀 안 차는 거. 네. 자, 나는 누나. 네. 또 아마 또 이번 주도 계약이 있으니까 맞죠? 또 컨디션이 다르지. 수업은 몇 시간이요? 수업은 8시, 7시 50분까지 3시간 인데 2시간 50분. 왜? 모르고 왔나? 네. 몇 시간 들었는데? 2시간이요. 그건 중일로 뭐야? 3시간 후에 회의적이가 네. 어쩔 수 없다. 다시 해보고 3시간 하는데 있어봐. 몇 시부터? 5시부터. 지금 쉬어야 되나? 시간 3분간 쉬자니까 맞죠? 후배는 쉬어야지 맞죠? 그쵸. 5분만 쉬고 합시다. 진도 못 나갔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좀 해야지.